분단과 대치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미 정상이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50분 넘게 비공개 단독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깜짝 만남이었지만 이전 두 번의 정상회담보다 내실 있는 회담이었던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환담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별다른 답을 하진 않았지만 회담 직후에 우리는 다음에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문점 회동 제안은 어제 생각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리 계획한 게 아니라고 밝힌 건데 특유의 예측 불허 행동으로 극적인 효과를 노렸을 거란 분석입니다. 3차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협상팀을 꾸려서 2, 3주 안에 협상에 나설 거라고도 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분단과 대치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정상이 만났습니다. 잠시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50분 넘게 단독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비록 깜짝 만남이었지만 이전 두 번의 정상회담보다 더 내실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북미는 협상팀을 새로 꾸려서 포괄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섰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안익은 기자가 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만남을 보도합니다. 오후 3시 46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계석을 사이에 두고 김정은 위원장을 마주보고 악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높이 10cm의 경계석을 넘어 김 위원장과 북측 판문각 쪽으로 20걸음 정도를 넘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으로 넘어가도 되겠냐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영광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6년 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분리선을 넘어서 가신 것은 좋지 않은 그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앞날을 개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다른 용단의 그 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We got to meet and stepping across that line was a great honor. A lot of progress has been made. A lot of friendships have been made and this has been in particular a great friendship. So I just want to thank you. That was very 자유의 집 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은 두 정상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미 3자 회동의 첫 장면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자유의 집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5분 정도 예정됐던 정상회담은 53분간이나 이어졌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은 다시 북측으로 돌아갔고 두 정상은 김 위원장을 배웅했습니다.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 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는 생각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마주한 뒤 잠시 북한 쪽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27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잠깐 북한 땅을 밟았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었던 말들, 김태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유의 집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으로 향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만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북쪽으로 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첫 북녘 땅을 밟은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We went and met at the line, and in meeting at the line, I said, "Would you like me to come across?" He said, "I would be so honored." And that's the way it worked out. 김 위원장과 함께 남쪽으로 넘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We were in Japan for the G20. We came over, and I said, "Hey, I'm over here. I want to call up Chairman Kim." And we got to meet, and stepping across that line was a great honor. 평화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까지 함께하면서 새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회동 자체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보통의 정상회담에서는 볼 수 없던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 응해줘서 고맙다는 마음까지 표했습니다. Social media notification. If he didn't show up, the press was going to make me look very bad. So you made us both look good, and I appreciate it. But we've developed a great relationship. JTBC 김태형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우리 쪽 지역이죠. 자유의 집에서 53분간 비공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 2차 회담 때보다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한미 확대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짧은 시간 만남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2분 동안만 인사만 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실제 회담 시간은 두 사람의 역대 회담 중 가장 길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유의 집에서 따로 만난 시간만 무려 53분입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때는 38분, 올해 2월 두 번의 하노이 회담 때는 각각 29분과 35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만족스러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좋은 환담을 했고 세부적인 상황은 실무진을 꾸려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실무 협상에 돌입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가 성큼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긴 회담 시간만큼 두 정상이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그렇다면 53분간의 단독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현재로서는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마치고 활짝 웃는 표정으로 북측으로 돌아갔는데 당장 실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내실 있는 회담이 됐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자유의 집 문이 열리고 새 정상이 나란히 걸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밝은 표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을 건넵니다. 원한다면 아무데나 만나겠다는 그런 절벽을 친 거예요. 김 위원장은 활짝 웃는 얼굴로 깜짝 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초 북미 정상은 2분 정도 만날 것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단독 회담은 5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내외신 모두 북미 정상 만남이라는 제목을 북미 3차 정상회담으로 바꿨습니다. 회담에선 실질적인 진전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웅을 마친 뒤 기자단 앞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포괄적인 타결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We're going to do a really comprehensive good deal. Nobody knows how things turn out, but certainly this was a great day. This was a very legendary, very historic day. 또 앞으로 북미 간에 이뤄질 실무 협상의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습니다. Great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what's going to happen is over the next 2 or 3 weeks, the teams are going to start working to see whether or not they can do something.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실무팀의 대표를 맡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 2차 회담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결과물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판문점 만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는 않았는데 회담 직후에는 우리는 다음에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은 데 이어 김 위원장의 사상 첫 미국 방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백악관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단독회담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백악관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위원장이 희망한다면 언제든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함께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측 땅을 밟았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 뒤 지금 그를 백악관에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김 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한다면 북한 지도자가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을 마친 뒤 우리는 이제 원하면 서로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다음에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며 오늘 우리의 만남이 주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데 이어 북한 정상의 사상 첫 미국 방문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못지않게 오늘 의미가 컸던 건 역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 또 미국 정상이 판문점에서 함께 만났다는 점입니다. 3자 정상회담을 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별도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대화의 중심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남쪽으로 두 정상이 함께 내려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측 자유의 집 앞에서 두 정상을 맞이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한 뒤 카메라 앞에 나란히 서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남북미 세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난 건 처음입니다. 세 정상은 함께 자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회담 도중 잠시 빠져있던 문 대통령은 다시 합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사이에 둔 채 남북 정상은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원한다면 아무데나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전령을 참고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유명합니다. 문 대통령은 군사 분계선까지 김 위원장을 배웅했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자유의 집으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판문점은 이틀 동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판문점으로 향하는 길목인 통일대교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서 오늘과 어젯밤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유정 기자. 서 기자가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통일대교 앞을 지켰잖아요. 어제부터 기자들도 많이 몰리고 경호 인력도 가장 많이 오간 곳인데 오늘 상황 어제까지 포함해서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통일대교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일단 오전 중엔 이렇게 갑작스럽게 성사된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차량 행렬이 집중적으로 이곳을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 경호팀의 차량들과 우리나라 외교부 차량들이 한꺼번에 이곳 통일대교로 들어가면서 군경의 경계도 삼엄해졌습니다. 이 오후가 되고 2시를 조금 넘겨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탄 헬기가 이곳 상공을 지나 북측으로 이동했습니다. 통일대교 앞엔 또 경찰 150여 명이 배치돼서 혹시나 있을 비상 상황을 대비해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회담이 이뤄지는 동안엔 이곳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또 충북 청주에서도 온 이 사람들이 각각 휴대전화로 회담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헬기가 이곳 상공을 다시 떠나서 돌아올 때는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시민 한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두근거려서 나왔다,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네, 통일대교를 통해서 판문점으로 들어간 실무진들도 정신없이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판문점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어제 오늘 판문점을 가장 먼저 찾은 건 비건 특별대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어젯밤 비건 대표가 앨리스 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함께 이 판문점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나서 그 논의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협상 두 정상의 만남을 어떻게 준비를 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건 대표는 이쪽 육로를 통해서 통일대교를 통해 들어간 것은 아니고 헬기를 통해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대표가 이렇게 만나서 이 두 정상이 어디서 악수를 할지 그리고 어디서 회담을 할지 또 경호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통일대교에서 서유정 기자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잠시 뒤 워싱턴으로 돌아갈 예정인데요. 오산기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경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오산기지에 머무르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전인 오후 7시쯤 자신의 전용기인 에어포스 1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수행원들이 비행기에 차례로 올랐고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모습까지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륙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곧 이어서
출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예정됐던 출국 시간은 오후 5시 30분쯤이었는데요.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이 좀 더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출국 시간도 1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면 이제 워싱턴으로 정말 떠나겠군요. 출국 전 마지막 일정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장병들 대상으로 연설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네, 오후 6시 10분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서 내려서 이곳 오산 공군기지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국군과 또 한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대형 성조기가 펼쳐지고 또 장병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환호하고 사진을 찍는 등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연설이 진행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시간 반이나 늦게 왔는데도 이렇게 많이 와줬다며 감사 인사를 표했고요. 또 오늘 즐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과 전격적인 회동을 한 뒤라서 그거와 관련된 언급도 좀 나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곧바로 판문점에서 있었던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생산적인 회담이 이루어졌다면서 자신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안을 했고 김 위원장이 이를 봤다면서 굉장히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잠재력이 큰 나라라면서 여러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도 부각을 했는데요. 그 비무장지대에서 이곳 오산기지까지 오는 그 헬기로 이동하는 중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2, 3주 안에 시작될 거라고 밝힌 향후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밝혔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협상팀을 꾸릴 것이라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판문점에서도 폼페이오 장관 주도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의 역할을 부각하면서 연설에서 즉석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이 자리에 있느냐, 있다면 단상 위로 올라와 보라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방카 보좌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대사를 향해서도 단상 위로 올라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 등 미국 측 실무협상팀이 워싱턴으로 돌아가게 되면 조만간 시작될 북미 실무협상 준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산 공군기지에서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바로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에 도착했죠? 네, DMZ에서 전용 헬기를 타고 조금 전 6시쯤 청와대로 돌아온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오늘 회담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낮 기자회견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요. 카메라 뒤편에서도 문 대통령이나 우리 참모진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직접 나올 예정이라는 것은 이미 오전에 한미 간에 공유가 됐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한미 정상과 각각 4명의 배석자만 진행한 이 소규모 회담이 예정보다 20여 분 길게 1시간가량 이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비핵화 협상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북미 간 실무 협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 정부와 대화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남북 정상회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인 6시 50분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곳 춘추관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이나 추진 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어떤 대화 노력에도 응하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이 이 판문점의 모습을 드러냈고 또 북미 간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만 해도 청와대는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 우리 측이 여러모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실질적인 결과도 얻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실무 협상도 훨씬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예, 그럼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오늘 만남의 의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 99% 된다고 보셨는데 정말로 만났습니다. 뭐 어쩌다가 맞았어요. 예, 오늘 북미 정상 판문점에서 만나는 장면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봤어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2분만 만나도 좋다. 또는 판문점에 막상 도착해서는 5분 정도 뭐 대화를 할 것 같다 하더니 예. 자유의 집에 들어간 뒤에 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실제로 50분 넘게 만나기도 그럼요. 했고. 그러니까 예.
자유의 집이 이제 그쪽 그 북측 현관으로 들어가면 그 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양쪽에 방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홀에다가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했던 것처럼 인공기와 그 성조기를 개수는 그때보다 적지만은 나란히 배열을 해놓고 두 정상에 의자까지 미리 딱 준비하는 거 보고 예. 이미 그런 식의 상당히 긴 시간의 대화를 할 거를 어젯밤에는 결론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쇼로 시작했는데 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몇 달 전부터 계획을 했다고 또 실토를 했죠. 예. 실질적으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됐어요. 1시간 가까이 만났으니까. 예. 원포인트겠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오늘 했습니다. 판문점에서. 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나온 것을 또 이제 하나로 또 만약에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것으로 짚어본다면은 실무 협상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차수를 한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봐야 되고 예. 원포인트. 4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2, 3주 내에 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2, 3주면은 7월 중순 또는 7월 이제 하순인데 그때부터 실무 협상을 시작을 해서 빠르면은 8월 중으로는 4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분위기를 보면은 예. 특히 그 자유의 집 회담을 끝내고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예. 들어갈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자기 할 말을 다 한 것 같고 또 4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추진될 실무 협상에서 갖춰야 될 양쪽의 그 입장이랄까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예. 표정이 그렇게 밝아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2차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정해놓고서는 하지만 실무진들끼리 얘기가 좀 덜 됐기 때문에 빈손이 됐다. 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또 3차를 너무 정해놓고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 협상이 그만큼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이죠. 그러나 이제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이렇게 노딜로 끝난 뒤에 4개월 이상의 진통을 겪은 뒤에 지금 어렵사리 예. 뭐 전적으로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그 기획에 의해서 성사된 건데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다음번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하기로 해놓고 그 실무 협상이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 준비할 때 실무 협상처럼 되기는 어려우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사실 하노이가 빈손 회담이 되면서 미국과 북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뭐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 실무 협상을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조심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역할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된다고 나는 보는데 예. 북한의 그 입장은 뻔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상응 조치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얘기를 안 해왔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 분들은 빅딜 수준의 선행동만 요구를 하고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그 뒤에 보자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이제 실무 협상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한미 조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미국도 4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이게 그 미국도 상응 조치를 좀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예. 지난번에는 그 하노이 때는 유엔 대북 제재 중에 5개를 해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거절을 하게 됐는데 이제 4차 정상 그때 그렇게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에서 북한에선 대미 요구를 좀 바꾼 측면이 있어요. 예. 푸틴 대통령한테 이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사카에 와서도 푸틴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북한은 지금 체제 안전보장, 예. 안전보장을 지금 바란다. 과거에는 좀 제재를 풀어달라 이런 식의 요청이었는데 제재 해제였는데 이제는 예. 안전보장 쪽으로
그 목표를 바꿨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다녀가면서 예. 앞으로 중국이 조선 측의 안전과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안전, 이게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미 요구의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안전 보장과 관련된 미국 측의 거의 그 로드맵이 좀 준비가 돼야 돼요. 예. 그래야 4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 회담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그거는 미국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또 북한 실무 협상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역시 미국을 설득을 해서 북한에서는 뭐 난데없이 4월 12일 날 오지랖 넓은 뭐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지 말고 예. 당사자 역할을 하라고 그랬고 며칠 전에 그 권정근 미국 국장도 빠지라 이제 예. 우리는 친서를 교환할 정도도 안 되는데 그거는 너무 좀 세상 물정 모르고 한 얘기고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내오는 매체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쪽 들으라고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시면서 이제 또 하셨던 말씀이 만약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회담 자리에 그 만나는 자리에 같이 가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도 좀 더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우리의 어떤 중재자, 촉진자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될 거다 또 말씀을 인정이 하셨거든요.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누군데? 친서만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친서만 가지고 된 게 아니고 G20 회의에 그 오는 트럼프를 이쪽으로 연장해서 방한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그 즉위식에 왔을 때 이쪽으로 그 초청을 할 것이냐는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다가 결국 오사카 회의 끝나고 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지난번 그 4.27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건 어디까지나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예. 역할을 하는 회담이 될 것이다 하는데 이번 그 청와대 오늘 오전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도 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고 북한이 이제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 인정이 아니라 이걸 이제 부인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별로 그렇게 자기들이 바라는 거 얻어내기 어려울 거예요. 예. 장관님 조금 전에 이제 앞서서 실무 협상을 할 때 기존의 어떤 북미 간에 서로 자기의 주장만을 할 게 아니라 조금 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된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회담이 2분만 만나겠다 했던 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5분 뭐 그랬다가 이제 결국은 50분 넘게 만났습니다. 단지 앞으로 실무 협상을 하자라는 이야기만 하지 않고 그 이상의 어떤 이야기가 당연히 그 50분 동안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이죠. 어떤 이야기가 그러니까 있었을까요? 그 시간을 그렇게 연장시킨 것은 북측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솔직히 2분간 악수나 하겠다고 시작을 했다가 판문점에서는 5분 얘기를 했는데 붙들고 앉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전보장에 대해서 좀 미국이 좀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50분 넘었죠. 예. 그 시간이 길어진 것은 북측의 그 이 기획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길어지기도 했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 좀 잠시 짚어보면은요. 앞서도 이제 소개해드렸지만 미국 대통령 최초로 이제 군사분계선 넘어서 북쪽 땅을 밟았고요. 또 그리고 남측의 이제 자유의 집으로 넘어와서 50분 넘게 회담을 갖고 이런 절차, 오늘 이벤트로 봤을 때 이런 절차들은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죠. 예.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에 군사적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 이 북미 간의 그 적대 관계가 참 심각했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JSA지만은 비무장지대의 북쪽 지역으로 넘어가 가지고 기념 촬영까지 하고 다시 또 넘어와서 자유의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회담을 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 언론보다는 미국에서 더 크게 다룰 것 같아요. 예. 트럼프가 아주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 주요 언론들은 과연 오늘의 이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보도를 하고 있는지 잠시 워싱턴 연결해서 소식 한번 들어보고요. 그러고 나서 정세현 장관님과 마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럽시다. 예.
지금 워싱턴에 임종주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임종주 특파원, 미국 주요 언론들의 반응, 그쪽 시간은 시차가 좀 있었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북미 대화 재개 합의를 제목으로 뽑아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이 몇 주 내에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미국 협상팀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이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NN도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북한 쪽 협상팀은 누가 맡을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CNN과 폭스뉴스 등은 그동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DMZ 회동이 성사돼 사실상의 북미 회담으로 이어졌다며 밤새 특보 형식으로 실시간 생중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언론들이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군요. 자, 이 대화의 동력이 된 톱다운 외교 방식,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게 드러난 거고, 그리고 이제 실무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언론들은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이 성사된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개인적 외교 스타일과 연결지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효과를 거론한 겁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이 북미 양국의 톱다운 접근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엘 위트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협상팀에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양국 북핵 수석 대표는 최근 워싱턴에서 톱다운 접근의 유용성을 유지하면서 실무 협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예. 자, 톱다운 방식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실무 협상이 이어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데 이 협상이 잘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평가나 전망이 언론들마다 매체마다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언론들은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오늘 회동이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견해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조세균 전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CNN 출연을 인용해서 그동안 약속이나 일이 진행돼 왔지만 북한 핵무기나 미사일은 오히려 늘었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전했습니다. 반면에 수미테리 전략국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분적인 합의를 수용할 의지만 나타낸다면 연말에는 보다 본질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예,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또 이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특파원이 전하는 소식 들으셨죠? 네. 지금 미국의 반응은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두 갈래죠. 아까 보니까 두 갈래인데 그 배경은 뭐 뻔합니다. 뭐 뉴욕타임스를 할지라도 뉴욕타임스도 상당히 보수적인 매체던데 미국의 보수적인 이 논객이나 전문가들은 이게 뭐 북한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예.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게 큰 성과가 안 날 거라고 처음부터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고 예. 그러나 북한의 이번에 그 비핵화에 나서는 북한의 여러 가지 대내 환경이라든지 조건을 보면은 이번엔 분명히 해결하려고 그런다. 특히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러 나간다면은 이 톱다운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이번에 북핵 문제가 그야말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다 하는 전망을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북핵 협상사를 보면 93, 4년의 그 북핵 협상, 그다음에 2003년부터 있었던 육자회담, 전부 다 그게 차관복급 회담이었었어요. 예. 양자회담이 됐건 육자회담이 됐건 차관복급 회담이었는데 차관복급 회담을 지켜보니까 굉장히 느려요. 예. 굉장히 느리고 그다음에 그 합의를 해라 차관복급에서 뭔가 지금 그 최종 결론을 내려고 할 때는 그 위에 뭐 차관 있고 장관 있고 국무장관 있고 또 백악관 안보부 장관까지 거쳐야 되니까 미국 측의 결정이 굉장히 느려요. 예. 북한은 오히려 빠르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이 트위터로 모든 걸 결정하는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차제에 저런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일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을 끝내려고 작심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게다가 이번에 만나서 두 정상이
톱다운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실무 협상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술술 잘 할 수 있겠다고 아마 기대해 볼 수가 실무 있겠죠. 협상에다 맡겨놓지를 않고 예. 실무 협상을 상당한 정도로 체크를 하고 뭐 재촉을 할 것 같아요. 예. 폼페이오가 지휘를 할 거다. 그리고 협상 대표는 비건이다. 이렇게 딱 역할을 나눠줬지만 아마 수시로 어떻게 됐냐고 중간 보고를 하는 식으로 체근을 하리라고 봅니다. 예. 북한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 측의 얼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북핵 문제가 해결 그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미국 내 여론이 또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성사될 가능성 있을까요? 글쎄 지금 북한 비행기가 한 번에는 그 나르지를 못해요. 예. 그러나 중간 기착지에서 좀 쉬면서 주유를 하고 이렇게 간다면은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죠. 우리도 옛날에 미주 노선이 가령 뉴욕이나 워싱턴에 떠나면 앵커리지에서 한 번 쉬어서 중간에 기름을 넣고 여기 넘어왔거든요. 예. 그 북극 항로를 통해서 오는데 북한에서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 넘어서 어디 그 미국 앵커리지 넘어가기 전에 거기서 기름을 한번 넣고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다면은 그 천매 1호를 가지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렇죠. 작심하면 되죠. 예. 그런데 백악관에서 회담을 한다면 그건 이번 판문점 이렇게 깜짝 3차 북미 정상회담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거고 또 자기 집까지 불러놓고 거기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들지는 않죠. 본인에게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겠죠. 그렇게 그럼요. 되면. 아니 리스크보다는 이제 계산 빠른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득이 크리라고 생각하니까 백악관으로 초청을 하지 않겠어요. 물론 지난번에 그 싱가포르 때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또 한 거 보면은 백악관 초청이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중간에 한번 기착해서 기름 넣고 가는 식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 오히려 제3국의 어느 도시에서 만나는 것보다 백악관으로 직접 들어가서 회담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둬가지고 나올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3차 정상회담이 장소가 백악관이 될 가능성도 4차. 4차. 예. 오늘 지금 3차 정상회담 했으니까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손님한테 그 박하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예. 지난번 하노이도 제3국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예. 오늘 또 김정은 위원장 발언 중에서 재미있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정 장관님이 저희 인터뷰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읽는 모습 공개한 거 두고 판문점에서 만나기 위해서 이미 어느 정도 좀 교감이 됐던 것 아니냐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것을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어제 오후에 이야기를 듣고 그때 이제 준비를 하고 결심을 했다. 마치 저희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그거는 그날 그 실사장면에 바로 예. 그날 그 김필규 앵커도 열심히 그걸 들여다보려고는 일을 했지만 그 전부터 사실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쪽으로 접근해 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친서상으로 만납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 조성을 그렇죠. 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 분석 또 잘 들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출연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징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나는데 중국의 역할이 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중국에서는 지금 여론의 반응이 어떤지, 언론의 반응이 어떤지 베이징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경진 특파원, 오늘 판문점 만남에 대해서 중국 측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까? 예, JTBC가 중국 외교부의 역사적인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한 공식 반응을 물었지만 곧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나온 상태입니다.
공식 반응에 신중한 대신 관영 매체는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신화사는 북미 정상이 휴전선을 넘는 순간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판 CNN격인 CGTN은 이례적인 생중계로 드라마를 보도했습니다. 황구시보는 역사상 선례가 없다고 평가했고 후시진 총편집위는 38선에서 의외의 로맨틱한 만남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한반도 남북에 미국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이른바 중국 소외론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려는 경계심도 드러냈습니다. 예, 이번 남북미 정상 만남에 중국의 역할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현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우선 하노이 2차 북미회담에서 중국은 막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중국을 관통하는데 모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한국도 하노이 노딜 이후 중국 카드를 적극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4월 7일 장하성 주중대사가 공항에서 부임 일성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는데 중국의 촉매제 역할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을 발표한 다음 날이던 1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베이징으로 와 양재츠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과 만났습니다. 모두 한국과 중국 채널이 미국과 북한 막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구체적 정황입니다. 예. 자, 북미 접촉이 급물살을 타게 된 시점,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미국 정상을 만난 지난 20일 평양 회담부터 29일 오사카 미중 회담 기간과 겹치면서 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양 북중회담 이틀 뒤 인민일보가 시 주석의 방중을 결산하며 4가지 지지를 밝힙니다. 북한의 비핵화 견지를 지지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 북미 정상회담 거행을 지지한다는 등 4가지 내용입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매개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무역전쟁 휴전을 끌어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도 G20 회의에서 중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근거로 중국 촉진자론이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짧은 소식 하나입니다. 홈택스와 연말정산 간소화 등 1,400억 원대 국세청 정보화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삼성 SDS의 전직 임직원 6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가짜 거래를 만들고 아무런 역할이 없는 특정 업체를 끼워주는 대가로 14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집에서 일하던 경비원들은 빨래에 반려견 산책까지 잡다한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경비업체는 허가를 취소당했지만 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갑질은 조 회장 부부가 했는데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하는 건 너무하다는 업체 쪽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한진그룹의 고 조양호 회장 일가는 계열사 직원들을 수시로 불러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조 회장 자택 경비 업무를 맡은 A업체 소속 경비원들도 경비 업무 외에 애견 관리나 청소, 빨래까지 해야 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해 8월 A업체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업체는 허가를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조 회장 부부가 직접 경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고 경비원들이 이를 거부하지 못했을 뿐 경비업체가 다른 일을 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관리소장 등이 부당한 지시를 따로 보고하지 않아 업체가 이를 알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경비업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건 너무 심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경비원들에게 각종 잡일을 시킨 고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어젯밤 남부지방 곳곳에 100mm 넘는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옹벽이 무너지고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생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마 전선은 이제 내려갔지만 무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컨테이너가 흙더미 위에 위태롭게 걸쳐져 있습니다. 지탱하고 있던 15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이 장맛비에 무너진 겁니다. 옹벽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 7대는 그대로 파묻혔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장마에도 무너졌던 곳이었습니다. 올 첫 주인가 옹벽을 쌓더라고요. 땅에다가 이렇게 기둥 같은 걸 받고 옹벽을 쌓아야 되는데 위에다가 콘크리트 벽만 쭉 쳐놓고. 전남 장흥의 청관산에선 장맛비에 계곡물이 불어 3명이 고립됐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밧줄을 잡고도 간신히 빠져나갈 정도로 물살이 거셌습니다. 부산에선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등 2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일부 도로는 오늘 새벽까지 통제됐고 지름 60cm짜리 포토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남구에선 10m 높이 나무가 뿌리채 뽑혔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남부지방을 덮친 집중호우는 오늘 새벽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장마정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내려갔고 다음 주 주말까지 별다른 비 소식은 없습니다. 대신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한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던 일본 정부가 결국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세계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걸 당장 다음 주부터 까다롭게 할 거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걸로 보이는데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일본이 꺼내든 대항 조치는 한국의 수출 주력 분야인 TV와 스마트폰, 반도체를 겨냥했습니다. TV나 스마트폰의 622LD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에 필수인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이 표적이 됐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략 물자 수출 시 신청 절차를 면제해주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할 방침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이들 조치가 실현될 경우 수출 허가와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우리 업계에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다만 일본도 한국이 주요 수출국인 만큼 어느 정도 수위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자국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항 조치를 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제징용 피고 기업에 대한 한국 측의 현금화 방침을 경고한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대항 조치를 꺼낸 것은 7월 말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은 전날 한일 외교장관 회동에서도 관련 통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맞대응 여부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오늘 판문점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 소식 이어서 계속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릴 때만 해도 정말로 북미 정상이 만날지 반신반의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백악관 참모들도 대부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깜짝 제안을 올리고 판문점에서 회동이 이루어진 드라마 같은 30시간을 정재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선생님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나 역시 깜짝 놀랐고 정식으로 오늘 여기서 만날 걸 제안하시는 말씀을 오후 늦은 시간에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When I put out the social media notification, if he didn't show up, the press was going to make me look very bad. 어제 오전 7시 50분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백악관과 청와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이 글을 본다면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악수하며 인사라도 나누면 좋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백악관 참모들과 청와대는 진위를 알기 위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상, 미디어 환경상 불가능. 한미 양측이 모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5시간 뒤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됐습니다. 북한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명의 담화로 호응하면서입니다. 최 부상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분단선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양국 관계의 진전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 겁니다. 이후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직전 북한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찬 참석 대상자였던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모습도 만찬장에 보이지 않으면서 북미 접촉이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비건 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 등은 그 시각 판문점으로 향한 겁니다. 미국 측은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 공간에 설치된 직통 전화를 통해 DMZ 회동을 위한 실무 접촉을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판문점에 간 비건 대표 일행은 북측 인사와 만나 협의를 했습니다. Chairman Kim wants to do it. I'd like to do it. It's very complicated from the standpoint of logistics and security and lots of other reasons. 트럼프 대통령은 아침까지도 이처럼 알듯말듯한 표현을 이어갔지만 북미 정상의 회동은 이미 정해졌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비무장지대까지 동행을 했지만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순간에는 카메라 앵글 밖으로 잠시 물러서 있었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덕분에 북미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진전을 있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만남은 북미 대화가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오늘 판문점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심은 북미 간의 대화입니다. 오늘은 북미 간의 대화에 집중하도록 하고 남북 간의 대화는 다음에 다시 또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무장지대 초소를 방문한 뒤 자유의 집까지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도착한 순간 자유의 집에선 트럼프 대통령 혼자 나와 판문점으로 걸어갔습니다. 북미 정상이 북측 판문각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다시 남측으로 건너온 뒤에야 문 대통령은 두 정상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이 회담을 하는 동안에도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렸고 회담이 끝난 직후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세계와 우리 남북의 8천만 결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은 없었지만 북미 단독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명분 대신 실리를 얻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어제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글을 남기면서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실제로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까지 30시간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 취재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먼저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악수하는 장면, 사실 이제 중계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중계 화면상으로는 다소 거칠게 이제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들이 들어왔었는데 네. 악수하는 장면이 좀 생생하게 들어온 화면이 뒤늦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아무래도 기자단을 구성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 다소 거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백악관 기자들이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올려둔 영상인데 두 정상의 목소리가 깨끗하게 들어 있습니다. 함께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Good to see you again.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습니다. I've never expected to meet you at this place. That's good. That's my honor. Would you like me to step across? 각하께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If your excellency take a step forward, you will be the first U.S. president to cross the I'd be this very line. proud to do that. Okay, let's do it. Come on. 예. 네. 보통 이제 지난번 남북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요. 네. 이 중계를 할 때의 화면은 음성이 또렷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중계를 보고 있을 때는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나중에 가까이에서 근접 촬영을 했던 그래서 녹화를 해서 추후에 공개하는 화면을 보면은 저렇게 그 음성이 또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텍스트로만 공개가 됐던 내용들 직접 목소리로 들으니 또 새롭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보자마자 my friend라고 하면서 내 친구라고 표현을 하면서 반가움을 좀 표시를 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함께 넘어볼까요라고 제안을 하자 이제 김 위원장도 한 발자국 건너면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는 미국 대통령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함께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다라면서
또 이제 반기는 그런 모습을 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반기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DMZ에서 저 판문점에서의 두 정상의 만남 사실 정말로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고 또 결심을 하고 그래서 준비가 됐다 그러면 사실상 만 하루 정도 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종 시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김 위원장과 만나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한 시간부터 만남이 이루어진 시간까지 합치면 총 한 3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올린 뒤에 어제 오전에 이제 정부 관계자들에게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바를 말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성사 가능성은 좀 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부분의 기자들도 그 트윗을 보면서 이게 또 무슨 돌발 그렇죠. 행동인가라고 네, 맞습니다. 의아해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건 대표가 또 한국에 먼저 와 있었고요. 또 비건 대표의 판문점에서의 북한 측과의 실무 협상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오전까지만 해도 비건 대표가 북측과 만나더라도 이번 방한 기간 중에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상황이 아예 반전이 됐죠. 예, 그렇다면 비건 대표도 처음에는 실제로 두 정상이 정말 이렇게 본격적으로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이후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봐야지 될까요? 네, 지금 사실상 북측으로부터 답이 온 게 오후 1시 정도 됩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 이후에 최선희 외무성 그렇습니다. 제1부상의 그 담화문으로 이후입니다. 나왔던 네. 거였죠? 그래서 오후에 정무 관계자들에게 이 담화가 나온 이후에 취재를 해봤더니 기류가 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오늘 출근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다 근무를 하러 지금 나온 상태다라고 예.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음을 좀 시사를 했고요. 또 비건 대표가 어제 오후에 본인이 머물던 이 숙소 앞에서 기자들을 좀 만났는데 매우 바쁜 하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북측과 접촉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기자들이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제 그리고 또 뉴스룸 이제 이 자리에서 정재훈 기자와 함께 진행을 하면서 청와대 상춘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찬 네. 그림이 들어와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만찬 장소에 이제 이방카 보좌관도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보였고 이방카 보좌관 보였고 또 해리 해리스 대사, 폼페이오 국무장관 다 보였는데 네. 또 뒤에 숨어 있었나? 이 비건 대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또 저희가 나눴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럼 비건 대표는 북한과 그 시간에 어제 오후부터 좀 접촉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정정해야 되는데 사실 그 청와대에서 발표했을 때는 대상자에 그 비건 대표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또 이제 참석자 제가 명단에는 원래 그렇습니다. 당초에 있었던 네. 거군요. 그래서 참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비건 대표는 참석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이 판문점에서 어떤 북측과의 접촉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 그러면 이제 북측하고 실무 협의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뭐 비건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선희 제1부상하고 만나게 이제 될 거라고 되는데 자, 그렇게 이제 만남을 잡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 저희는 네. 이제 비건 대표가 그러면은 판문점으로 직접 가지 않을까 또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맞습니다. 판문점으로 가는 길목인 통일대교에서 또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네. 화면을 좀 찍어 보려고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밤새도록 있었지만 네, 보지 못 못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만남을 잡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이 유엔사 직통전화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통일대교 앞을 지켰지만 그 잡을 수 없던 이유는 헬기를 타고 판문점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나중에 예. 전해졌는데요. 어쨌든 이 판문점 남측 유엔 사령부 일직 장교 사무실과 그리고 북한 판문각에 설치되어 있는 이 직통전화를 활용해서 약속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직통전화로 일단 북측 실무진과 만나기로 합의를 하고 나서 판문점에서 이 대면 협의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건 일행이 헬기를 타고서 판문점으로 향한 겁니다. 예, 네. 통일대교에서는 도저히 뭐 만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던 거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죠. 준비 기간이 그러면 사실상 하루 정도 된 겁니다. 네. 오늘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분만 만나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기자들 앞에 어제 했었고 또 그러면서 이제 만나기 전에는 5분이라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50분 넘게 회담이 진행이 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은 잠깐 만나서 악수만 하고 헤어질 게 아니라 어떤
형식이라도 회담의 형식으로 이야기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대비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좀 정황들이 있는데 일단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쪽으로 넘어갈 의향이 있다라고 밝혀서 만나게 된다면 군사분 개선을 함께 넘을 수 있겠다는 예측은 가능했습니다. 다만 회담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관건이었는데요. 자유의 집 내에 이 VIP실에서 양국 국기를 다 준비를 해놓고 회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둔 걸 보면 사실상 회담이 길어질 가능성도 대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 정해진 게 없다. 그렇지만 두 정상이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정상회담을 길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 전까지 이루어진 협의에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두 정상의 회동이 53분까지 길어진 걸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방문을 오래전부터 계획했다고 밝혔죠. 실제로 최근 몇 주 사이 북미 양측이 친서를 보내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오랜 교착 상태를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주간의 움직임을 신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방문을 수개월 전부터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실제로 깜짝 만남에 대한 암시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았다면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I can't show you the letter, obviously, but it was a very personal, very warm, very nice letter. 친서 외교는 지난해부터 북미 간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데 꾸준히 역할을 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답장으로 보이는 편지를 읽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보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단락에 밑줄을 그은 흔적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어떤 제안을 했고 여기에 김 위원장이 긍정적인 뜻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Both sides understand the need for a flexible approach. 원칙론을 강조하던 비건 대표는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북미 간 입장 변화와 대화 진전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 제안을 최소 일주일 전엔 구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자회견에선 어제 생각한 거다, 이렇게 미리 계획한 게 아니란 식으로 말했는데요. 즉흥적으로 제안하는 방식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측 불허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은 한국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이뤄졌습니다. But had the idea yesterday to maybe say hello, just shake hands quickly and say hello. 미국 언론의 분석은 사전 계획에 무게가 실립니다. 더힐은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때 DMZ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회동을 제안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최소 일주일 전입니다. 이후 실제 실행에 옮긴 건 전격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CNN은 당국자 대부분이 트위터를 보고서야 회동을 제안한 걸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 역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하던데 정식으로 오늘 여기서 만날 걸 제안하시는 말씀을 오후 늦은 시간에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예측 불허 스타일로 극적 효과를 노렸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허를 즐긴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매우 짧게 만날 것이라고 예고한 것도 실제는 달랐습니다. 53분간의 판문점 회담 역시 현장 상황에 맞춰 결정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미 간 톱다운 접근을 더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번 판문점 회동은 이렇게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사실 여러 차례 추진되다가 무산되기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북미 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꼽기도 했지만 참모들이 보안상 이유로 말렸습니다. 결국 1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건데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던 판문점이 이제 또 다른 역사의 장소로 남게 됐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판문점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의 흔적, 분단의 상징으로 불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만나는 건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큽니다.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마주서서 평화를 위한 악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북미 정상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단의 상징이고 또 이렇게 나쁜 과거를 연상케 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서 오랜 적대적 관계였던 우리 두 나라가 이렇게 여기서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어느 걸 표현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정상회담 때부터 판문점을 회담 후보지로 거론했습니다.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4월 30일 트위터의 회담 후보지로 판문점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을 언급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판문점이 제3국보다 대표성을 띠고 있고 중요한 장소인지 공개적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백악관 참모들이 경호와 의전상의 이유를 들어 말리면서 무산됐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깜짝 회담이라는 거겠죠. 미리 계획하지 않은 사실상 하루 만에 준비된 3차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경호와 의전, 언론 보도까지 급박하게 이루어진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났는데요. 두 정상은 이렇게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이번 회담이 오히려 신뢰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측 자유의 집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입니다. 미국 측 경호원과 북한 측 경호원이 의견을 나눕니다. 각자 위치도 정해지지 않은 듯 계속 자리를 이동합니다. 정상회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경호 문제가 만남 직전까지도 조율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첫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나 2월 베트남 하노이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실시간 상황을 전달하는 중계 카메라 영상 역시 심하게 흔들립니다. 포토라인을 정해놓지 못해 사진 기자들의 동선도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이번 남북미 정상의 만남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 자체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Kim for something else. When I put out the social media notification, if he didn't show up, the press was going to make me look very bad. So you made us both look good, and I appreciate it. 어떤 사람들은 일부에서는 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내가 보면서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하던데 사실 난 어제 아침에 대통령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나 역시 깜짝 놀랐고. 전격적으로 성사된 회담이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준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가파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아마 이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미 만남이 트럼프의 과감하고 독창적인 접근 방법으로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이번 회담에 함께한 인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북측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무 책임자가 총출동했고 미국 측에서 눈길을 끈 건 트럼프 대통령의 큰딸인 이방카 부부였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옆에는 이번에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있었습니다. 김 부부장은 최근 위상이 크게 높아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곧 미국 측과 실무 협상에 나서게 될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따라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의 행사 안내 역할을 맡은 현송월 부부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무 책임자가 총 출동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과 사위인 쿠시너 선임 보좌관 등을 대동했습니다. 이방카는 한미 정상회담과 만찬에도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이틀 먼저 서울에 와서 남북 관계자를 접촉하며 이번 회동을 조율한 비건 특별대표도 함께 갔습니다. 북미 정상이 단독 회담을 하는 동안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제1부상은 둘이서 5분 넘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다시 청와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심 기자, 오늘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나누는 동안 문 대통령은 다른 방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대화가 좀 오갔는지 우리 정부도 공유를 받았는지요?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서 전반적으로 북미 회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교 관례상 적절치 않다면서 언제 어떻게 전달받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낮 기자회견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카메라 뒤편에서도 문 대통령이나 우리 참모진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직접 나올 예정이라는 것은 이미 오전 일찍 이 한미 간에 공유가 됐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또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소규모 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할지 한미 정상 간 대략의 합의도 이뤄졌던 걸로 보입니다. 네, DMZ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을 가리키며 설명을 하는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반응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오울레 초소에서는 육안으로도 개성공단과 북한 마을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개성공단이 남북화의 분위기 조성이나 한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하지는 않고 대신 현장 기자들에게 몸을 돌려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됐다, 많은 변화를 이뤘다 이런 말만 남겼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오늘 소규모나 확대 회담에서 모두 제재 완화, 나아가 남북 경협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오늘 북미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은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과는 여러 면에서 좀 달랐는데요. 허진 기자와 함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 기자, 일단 오늘은 정식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깜짝 만남이었던 만큼 약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만나는 시간도 다른 정상회담보다는 짧았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1차 정상회담을 했고 올해 2월 27일, 28일 이틀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영어로 정상회담을 서밋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시에는 기자회견장에 서밋이란 단어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두 정상이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정상회담이란 표현 대신 정상 간 만남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약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만난 시간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1차 싱가포르 때는 하루 동안 오찬까지 포함해서 모두 4시간 45분 동안 만났고 2차 하노이 때는 1박 2일 동안 만찬을 비롯해서 모두 7시간 정도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당초에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총 67분 동안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정상이 만나서 회담한 시간만 따로 따지면 53분으로 다른 때보다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길게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만난 시간뿐 아니라 이 만남이 알려진 것도 정말 극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보통 정상회담은 실무진이 미리 협의를 한 뒤에 충분히 회담을 할 시간을 벌어둔 뒤에 발표를 하는데요. 네. 1차 때 북미 정상이 만난다는 소식은 96일 전에 알려졌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난다는 건 33일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2차 때는 베트남에서 만난다는 게 22일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어제 오전 7시 50분쯤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알려졌는데 트윗 이후 약 32시간 만에 북미 정상이 만났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밝히기로는 정식 제안 사실은 어제 오후 늦게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네, 또 사실 보통 정상회담을 하면은 합의문을 발표를 하는데 이번 회담 이후에는 뭐 문건으로 남긴 건 없는 걸로 좀 취재가 되고 있죠. 네, 오늘 정상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에 얼어붙었던 북미 대화를 다시 이어간다는 데 방점이 있는데요. 1차 정상회담 때는 이 센토사 합의가 발표가 됐고 2차 때는 이 초안까지 마련이 됐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돼 발표된 합의문은 없었습니다. 이번엔 아예 따로 양측이 문서를 남기지는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정상회담은 단독회담 그리고 확대회담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난 두 번과 달리 이번에는 통역을 제외한 다른 배석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회담장에 인공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개양했는데 이건 앞선 1, 2차 북미 정상회담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진 기자였습니다. 방한 이틀째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첫 일정은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자신의 경제 성과를 내세우며 한국 기업들에겐 대미 투자를 늘려달라고 독려했습니다. 다만 걱정했던 중국 화웨이 관련 압력성 발언은 없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전 숙소인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경제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총수들의 적극적인 대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There's never been a better time to invest or do business and create jobs in America. We passed the largest tax cut and reform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nd eliminated more than 30,000 pages of job-killing regulations. 지난해 새로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 협정도 언급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과 무역에서 적자가 줄었고 앞으로도 균형을 계속 맞춰 나가겠다는 겁니다. 다분히 미국 국내 여론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우려했던 중국 화웨이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와의 간담회 일정이 잡히자 국내 기업들은 중국 화웨이 압박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앞서 미중 정상이 무역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면서 수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예,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훈훈한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 그룹 총수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트럼프 특유의 제스처라며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혔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칭찬한 기업은 모두 5곳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루이지애나 석유화학 공장에 3조 원 넘게 투자한 롯데엔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현대차와 삼성, SK와 CJ도 언급했습니다. And I really appreciate it. They've made very large investments in our country, including the companies represented in the room. They've created more than 50,000 brand new jobs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to tell that to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이들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건 트럼프 취임으로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거세진 뒤입니다. 이들의 길을 살려주면서 동시에 추가 투자도 독려하고 나선 겁니다. 2017년 트럼프는 삼성의 미국 투자가 확정되기도 전에 삼성에 고맙다며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은근한 압박은 전자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 기업에서 소비재 기업으로도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간담회 초청 대상에도 SPC와 농심 등 식품 유통 기업들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신동빈 롯데 회장과 손경식 CJ 회장은 미국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예, 한미 정상회 통화 내용을 유출해 문제가 됐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강 의원이 오늘도 아침부터 김 빼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강 의원은 소식통에게 들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는 못하고 통화만 할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한 번 소식통을 인용하며 설익은 주장을 편대대해 비난이 쏟아졌는데 그나마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확정되지 않았던 오늘 오전 8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을 통해 들은 내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회동은 어렵고 전화 통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엔 시기가 매우 촉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즉흥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통화를 하더라도 짧은 안부를 주고받는 작은 이벤트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허위 주장이라는 게 드러나기까지는 불과 몇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악수를 한 뒤 북한 땅을 밟았고 판문점 남쪽 자유의 집 앞에선 문재인 대통령까지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비난이 쏟아지자 강 의원은 회담 1시간 30분쯤 뒤 예측이란 것이 참 어렵다며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정부 관계자들조차 회동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통화만 가능하다고 말한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해 논란의 중심에 섰고 그의 요구로 통화 내용을 알려준 고교 후배 외교관은 파면됐습니다. 강 의원은 외교부에 의해 형사 고발된 상태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이번 북미 정상의 만남으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또 미국은 일괄 타결을 주장해왔죠. 오늘 두 정상이 하노이 회담을 재평가하고 큰 틀의 의견을 조율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를 공약한 싱가포르 합의를 동시 병행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가 싱가포르 합의의 동시적 병행적 이행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1차 회담에서 북미 양국은 비핵화와 함께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2차 회담에서 양측의 요구는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유엔 제재 5개를 풀어달라 했고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한 빅딜을 주장했습니다.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뒤 하노이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실무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I was telling Chairman Kim that actually, to me, Hanoi was a great success because we maintained our relationship. 이 실무회담을 재가동시킬 수 있을 만큼의 하노이에서 가지고 있던 오해라든가 서로가의 어떤 의견차를 줄였고 조율이 됐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입구라 말하고 DMZ 초소에서 개성공단을 언급한 것도 중간 단계의 딜을 염두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예, 조금 전 저희가 특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에어포스 1을 타고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떠나기 직전에 트위터 글을 하나 남긴 게 있습니다.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후 7시 21분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트윗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멋진 만남을 마치고 한국을 떠난다. 북한 땅의 모두에게 중요한 발언이며 위대한 영광이다. 이런 내용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베트남 하노이 회담 이후 멈췄던 북미 간의 비핵화 실무 협상도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 3주 안에 실무팀을 꾸려 협상을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가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북한은 하노이 때와는 다른 상대가 나설 걸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대표를 정해 포괄적 협상을 하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회담 이후 끊겼던 비핵화 실무 협상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나설 미국 측 대표와 시기까지 밝혔습니다. Great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what's going to happen is over the next 2 or 3 weeks, the teams are going to start working. 실무팀 대표는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의 상대로는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동행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주도했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입니다. 실무협상의 핵심 의제는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은 이른바 플러스 알파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이 깨진 지점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영변 외에 추가 핵시설 폐기를, 북한은 상응하는 제재 완화 등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이제 정말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 진행될 그럴 시기에 도래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모시고 앞으로 북미 협상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면서 한국을 떠나면서 남긴 트위터 내용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멋진 만남을 마치고 지금 한국을 떠난다. 북한 땅을 밟았다. 스투드 온 더 소일 오브 노스 코리아. 북한 땅을 밟았고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아주 굉장한 영광이었다. 그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무 협상을 시작하겠다라고 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메시지, 본인이 전했다는 중요한 임포턴트 스테이트먼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협상 대표를 지정하지는 않았는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전망이 나오는 것처럼 비건 대표와 최선희 제1부상의 라인이 투입된다고 봐야지 되겠습니까? 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통전부 라인이 결국은 이제 김혁철 대표가 당시 그 비건 대표와 협상을 했었는데 지난 하노이 예, 하노이에서요. 회담 때까지만 해도 그랬었죠. 근데 당시 하노이 회담에서 이제 제대로 된 그 합의문 초안을 못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예. 결국은 이제 김혁철 대표가 계속 했던 얘기는 비핵화 부분은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선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면서 그 부분을 합의문 초안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예. 그러면서 결국은 갑자기 그 당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 들어가서 당시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을 만남을 청했지만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정말 빵빠레를 울리면서 갔다가 완전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솔직히 보면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미국이 잘못한 거냐, 북한이 잘못한 거냐를 탓하는 그러한 논쟁이 조금 이르렀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실무진에서 너무 불충분한 시간과 그 불충분한 어젠다 교환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탑다운으로 다 결정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그게 했던 너무 거군요. 일을 망가뜨렸던 것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설마 이렇게 허술한 상황에서 내가 가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가라는 그 잘못된 그 예측을 가지고 갔다가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건데 예. 그래서 아마 그 사건 이후로 이제 통전부 라인이 이제 뒤로 밀려는 것 같아요. 당시 이제 김혁철 대표는 스페인 대사도 했지만 육자 회담의 그 초안을 작성하는데도 참여를 했었을 정도로 상당히 핵 전문가입니다. 예. 근데 핵 전문가보다는 오히려 미국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당시 보여주셨겠지만 오히려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 그 당일날 뭐 동부서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그 노력을 하고 눈에 많이 띄었던 사람은 최선희였거든요. 당신은 이제 부상이 아니었죠. 예, 새벽에 갑자기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그렇죠. 직접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떠나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붙잡으러 간 것도 당시 최선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그러한 뭐 물론 이제 부처 간의 어떤 경쟁도 내부 경쟁도 있었겠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모습을 보인 것도 이제 외무성 북미 라인이었기 때문에 예. 그 라인이 아마 계속 협상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보 라인보다는 앞으로 우리로 따지면 외교부 라인, 그러니까 외교를 그렇죠. 하는 외무성 북미 라인. 라인이라고 북미 봐야겠죠. 네. 예. 자, 그렇게 이제 김혁철 당시 하노이 회담 당시에 김혁철 대표가 모든 것은 그냥 알아서 정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만큼 이제 생각이 또 달랐기 때문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비핵화, 완전히 동시적으로 완전하게 하는 비핵화를 계속 요구해 온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좀 단계적으로 합시다라는 주장을 펴왔던 건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그러면은 실무자들이 협상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접점을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은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뼈아픈 그러한 데미지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미국이 동시적 병행적 접근법으로 바꾼 다음에 그거에 입각해서 이제 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실패한 다음에 지금 바로 직후에 미국은 이제 다시 빅딜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빅딜 먼저 하고 그걸 위한 단계로서 스몰딜을 하겠다는 게 지금 미국 입장이에요. 얼마 전에 비건 대표가 유연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단계적 동시적으로 돌아가나 했는데 오늘 정상회담 할 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중요한 건 우리의 목표는 포괄적 합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북한과 미국 간의 입장이 좁혀지지가 않았구나. 예. 여전히 미국은 큰 틀에서의 빅딜을 먼저 한 다음에 스몰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구나. 예.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실무진에서의 협상은 시작이 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예상된 그리고 기대되는 합의를 도출해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실무진들의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윗선 정상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상을 깨고 50분 넘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감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두 지도자가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입장을 설파를 했겠죠. 그러면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노력을 했지만 뭐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한 디테일한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도 나올 때는 웃으면서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실무 협의로 미뤄놨습니다. 실무 협의를 시작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깊으니까요. 근데 왜 웃었겠어요? 저는 이번 이 만남의 가장 그 성과라는
꼽으라면 두 지도자 간의 신뢰 구축이에요. 예. 이번에 지도자들의 만남은 계획된 것도 아니었고 목표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 어떤 디테일한 서로 간의 셈법이 작용한 미팅도 아니었어요. 예.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윗을 해서 한번 볼까? 번개팅이었는데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만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만남이 북한이 보기에는 정말 자국이 계속해서 원했던 신뢰 구축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미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은 정말 기쁠 수밖에. 물론 양측 지도자는 나름대로의 셈법을 가지고 만났어요. 트럼프 예. 대통령은 오사카에서 어제까지 계속 트위터를 보면 다 국내 정치 얘기예요. 국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이번 행보를 하고 자기 몸값을 올린 거죠.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만남이 마이너스진 않아요. 국내적으로 상당히 플러스란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에 나면 얼마나 자기 정권과 위신과 체면에 도움이 되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도자가 허심탄회하게 격의 없이 예. 이익과 셈법 없이 만났다는 거는 두 지도자 간의 어떤 신뢰 구축, 관계 강화. 그래서 추후에 협상이 막히고 진전이 안 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파국으로 가는 거는 막았다. 예. 큰 성과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만나서 이제 기자들을 본 자리에서 본인이 제안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본인이 좀 많이 민망했을 수 있겠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만남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처음부터 국내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미국 언론의 분석을 들어보니까 엇갈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만남을 본인이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실제로 또 다음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려면 미국 내 여론을 잘 이끌어야지 될 텐데 지금 오늘의 만남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의 어떤 비핵화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미국 국내 정치를 이용하고 있어요. 예. 미국 국내의 대선 국면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 국내 정치적으로 자기가 북한이 ICBM과 핵을 실험하게 되면 미국이 그걸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결국은 협상에 북한이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국의 어떤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서 자기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북한 문제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김정은과의 만남, 과거 대통령이 못했던 걸 내가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부적으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대북 정책에서의 어떤 성공을 자꾸 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양측이 지금 대선 국면을 미국 대선 국면도 치달은 상황에서 북한하고 미국 양측 다 파국을 원하진 않아요. 크라이시스 위기를 원하진 않아요. 둘 다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잘 끌고 가고 대화 국면을 유지하고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싶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둘 간의 이해관계가 맞는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여전히 차이가 있고 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비핵화 그리고 뭐 제재 완화 이것을 주고받는 비핵화의 어떤 합의점이 언제 도출될지 과연 도출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 회담이 있기 전까지 이제 러시아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중국 또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봤을 때 이제 북한의 요구가 제재를 풀어달라는 쪽보다는 안전보장, 체제 보장을 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우선순위가. 그런 이야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떨까요? 그럼 그쪽에 맞춰가지고 좀 어려운 걸 풀어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실제 북한 입장에서 미국한테 체제 보장을 받는다고 해서 마땅하게 받아낼 게 없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미 즉 그 소극적 안전 보장에 대해서 미국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여러 차례 합의 문건에 박아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제재 완화보다는 체제 안전 보장으로 그 대미 접근법을 바꾼 것은 첫 번째는 아무리 제재 완화를 주장해도 미국이 들어줄 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고 예. 그리고 최근에 이 문제를 자꾸 언급을 하는데 저는 시진핑의 방북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시진핑이 이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약속을 해줬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는
대미 접근법,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데 북한이 더 떳떳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제재 완화를 미국에게 요구를 하지 않고 다른 걸 요구를 해도 된다는 점. 예. 그리고 두 번째,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를 한다면 그것에는 많은 중국의 이익과 요구가 담겨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협상이 다시 시작됐고 조금 전에 이제 또 정세현 전 장관 나오셔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 중요하게 됐다. 또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네, 대북 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신뢰 회복, 대탕트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입니다. 근데 너무 북한만 바라볼 필요는 없거든요. 예. 중국도 바라보고 러시아도 바라보고 미국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경쟁 갈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하나의 연결고리인 북한을 이용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인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북한과의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과도 협상을 강화해야 되고 미국과도 관계를 강화해야 되고 일본과도 관계를 강화해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옮겼던 우리공화당이 이 천막을 다시 광화문으로 옮길지도 관심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다시 천막을 칠 수 없게 하겠다며 대형 화분을 더 설치했습니다. 바닥 분수도 가동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철거 5시간 뒤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다시 세웠던 우리공화당 측은 지난 28일 스스로 천막을 걷었습니다. 대신 옮겨간 곳은 바로 옆 청계광장입니다. 오늘도 트럼프의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는 집회를 청계광장에서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비어진 광화문 광장엔 대신 서울시 공무원 500여 명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굴착기까지 동원해 2m에 달하는 나무가 심겨진 화분을 옮겼습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다시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큰 화분 80여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가동하지 못했던 바닥 분수도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비용과 인력을 쓰더라도 앞으로는 특정 정치 세력이 광장을 점거하는 걸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한테 광화문 광장을 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 우리공화당이 천막 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공화당 측은 내일 회의를 열어 청계광장에 그대로 남아있을지 광화문 광장에 재진입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예, 일요일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때문에 난감해진 그들. 예, 난감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 만난 일 때문에 난감해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워낙 깜짝 이벤트처럼 전격적으로 인정했던 것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예측이나 예상을 했던 것들이 좀 빗나가서 체면이 구겨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자, 대표적으로 어제 한국당이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한미동맹은 지금 공고해져야 되는데 그 중요성 다시금 굳건히 해야 된다. 한미동맹의 관계가 훼손이 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고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만 외교를 맡길 수 없으니 제1야당이 현 시점에서는 직접 나서서 동맹 외교를 나서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과 호소가 있다. 이런 식의 논평을 내놨습니다. 예, 이런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한국당의 논평,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도 계속 꾸준히 나왔던, 주장했던 바인 것 같은데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유독 한미 동맹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관련된 언급을 내놨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예. I think I can say with great confidence that our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has never been stronger or better. We have just a very good feeling. There's a good chemistry between the leaders of both countries. 자, 정리를 하면 앞서서 보신 것처럼 한국당에서는 지금 한미 동맹이 지금
건국 이래 역대 최고 정도로 훼손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한미동맹은 전례 없이 굳건하다고 자신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마치 한국당의 논평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한 것 같은데 보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뭐 아니겠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평을 냈었던 한국당,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난감해진 그들 중에 한 명이 됐겠군요. 참고로 한국당은 오늘 북미 판문점 정상회동이 끝난 이후에 긴급회의를 통해서 이후에 뭐 논평을 내놨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미 회동에서 배제가 됐다 이런 점을 비판을 하면서 지금 뜨거운 박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냉철한 판단과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상당히 좀 야박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도 상당히 체면을 구겼는데요. 오늘 많이 알려졌지만 오늘 아침에 논평을 내놨었죠. 여러 명의 자신의 어떤 그 정보원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김정은 위원장과 전화로 짧은 안부를 주고받고 끝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직접 만날 것이 아니라 판문점에서 직접 만나는 것은 안 될 것이고 전화 통화 정도만 할 것이다. 앞서 보도에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도처럼 그랬지만 그와 달리 직접 만났고 시간도 1시간 가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빗나갔었죠. 예. 그래서 직접 전화도 해봤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오후 5시쯤이 넘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을 하나 올렸는데요. 자, 기분 좋게 예측이 빗나갔다. 자, 그러나 이번에 빗나간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보통 예측을 빗나가려고 하지는 않죠. 예. 빗나가게 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데 어쨌든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틀렸을 때는 그냥 뭐 틀렸다거나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뭐 빗나가서 다행이다. 마치 제3자가 이야기하듯이 뭐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굳이 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정치인들, 다른 의원들 중에서는 둘이 분명히 만나서 회동을 할 것이다라고 또 정확하게 예측한 의원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강 의원 또 난감해진 그들 중에 한 명이 됐겠군요. 자, 또 있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의 아베 총리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직전에 G20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지금 G20 행사가 마치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의 사전 행사처럼 격화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 관심이 상당히 바로 사라져버렸죠. 심지어 일본 사이트에 보면요. 일본인이 다른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 해석이 어떻게 돼 있냐? 이 퍼포먼스로 G20이 모두 날아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자주 하는 이런 댓글들도 있었는데 지금 참고로 한일 정상회담도 지금 거부를 했었잖아요. 결국에 한반도 문제에서 아베 총리 스스로가 조금 소외를 만든 뭐 이런 측면들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패싱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됐을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선 넘은 리얼리티 쇼. 예. 이어지는 얘기인데 예. 지금 북미 깜짝 만남이 곳곳에서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월북한 일입니다. 예, 저는 선을 넘었다 그래서 뭐 도를 넘었다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이 군사 경계선 있는 이 경계석을 넘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군요. 이때 거의 혼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도 중계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뒤에는 혹시 뭐 경호원들이 그래도 미국 측의 경호원들이 있는 건가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희도 뭐 영상으로만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영상을 보시면 앵커가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넘어갈 때 저 북한 땅 쪽에 미국 측의 어떤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지금 다 북한 측 기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로고, 방송사 로고가 달려 있지 않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북측 기자들인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혈혈단신으로 북한 땅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간 최초의 미국 대통령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보시는 것처럼 미국 측 경호원이나 관계자들이 북한 땅 쪽에 미리 대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비록 어젯밤에 북미가 급격하게 의전이나 동선에 대한 협의를 했다 할지라도 이 정말 과연 넘어간다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만큼 예. 좀 전격적이었다. 이런 점들을 방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자, 남북미 정상이 이제 자유의 집 앞에서 만날 때는 또 삼국 경호원이 이제 뒤섞여가지고 경호하는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하나 조금 눈에 띄었던 모습이 바로 오늘 북미회담 당시 뒤에 있었던 이 북한과 미국의 국기들입니다. 보시는 예. 것처럼 좀 매끄럽게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이죠. 좀 이게 지저분한 느낌도 나는데 자세히 봤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싱가포르 회담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싱가포르 회담은 이렇게
밑에 지대를 넣어서 물결 묻히는 모습까지 만들어놨습니다. 둘의 비교가 확연히 좀 차이가 나는데 정상회담 의전의 기본인 국기의 정리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 역시 북미 회담이 상당히 급하게 준비가 됐다라는 걸 좀 반증하는 모습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어찌 보면은 동시에 이렇게 급한 가운데에도 비슷하게 또 이렇게 환경을 조성을 했다는 것도 또 재빠르게 이제 대처를 했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트럼프 특유의 어떤 즉흥성, 추진력이 이제 결합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이게 바로 오늘 있었던 북미 판문점 회동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 즉흥적으로만 이루어졌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바로 오산기지 연설이었는데 좀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산기지 보시면 지금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팝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희 씨와 미국을 구원해 주소서 이런 식의 팝송과 또 록밴드의 어떤 그 록음악 같은 게 나오면서 연단위를 마치 셀럽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 장면 이제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노래가 시작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또 후렴구가 끝날 때까지 타이밍을 맞춰서 이제 연단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죠. 게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자신의 딸인 이방카를 소개하니까 둘도 역시 셀럽처럼 저렇게 마치 런웨이를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녀와 야수라고 소개를 했다고 지금 그렇게 해서 웃도 지금 들리시는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이 야수고 그렇다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미녀와 야수.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부대 연설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뒤에 최신 전투기까지 다 배치해 놓은 상당히 연출된 모습인데 지금 미국 대선 선거운동이 막을 올랐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미군 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도 같이 한 셈이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상 대선운동 국내 정치용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택해진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겠죠.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은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에서의 역사적인 만남 자세히 전해드리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전해드렸습니다. 사실상 북미 간의 3차 정상회담이 이뤄진 건데요. 그 이후 이제 다시 시동을 걸게 될 비핵화 논의는 또 내일 뉴스룸에서부터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